자, 예제에 대한 설명을 좀 계속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요, 예제에 나와 있는 내용만 설명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책에서는 다 설명하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좀 설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다양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첫 번째 사주를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로 저는 공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공망. 그래서 근데 이제 과거에는 공망 고전에 보면 그러니까 뭐 고전에서 보면은 공망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월일 어디에 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나에게 내가 뭐 소년 급제를 하든 30의 급제를 하든 25의 급제를 하든 벼슬에 오를 수 있는 것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의 공망은 소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좀 방황한다고 해석을 하지만 옛날에는 좀 방황하면 어때? 벼슬에 올라 안 올라? 여기 관이 있고 여기도 관이 있으니 오르겠네 라고 해석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공망은요, 그러니까 그 공망은 이제 그 각 별도로 얘기를 하지만 요 사주에서 보면 공망의 해구라는 것들도 많이 여러분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망이 그 충이 되거나 합으로 인해서 또는 형으로 인해서 공망이 해구가 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물에 우물이 있고 이렇게 깊은 우물이 있고 이 우물 속에 있는 물을 푸는 도르래가 있고 또 이 도르래가 있고 이 물을 푸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레박을 갖다가 방안이 보면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제 이게 여기 물이 차는 거죠. 공망은 여기 어딘가 구멍이 뚫려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공망이 됐으면 아예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물이 요만큼밖에 안 차지 이렇게 쭉 올라오는 동안이에요. 노력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올 동안 물이 깊을 동안 가득 차 있는 물이 여기서 이렇게 밖에서 물이 주주주 셀 테니까 이만큼은 헛수고 인자로 빠져나가고 이 위에 올라왔을 때 요만큼만 남는 것, 이게 지금 공망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근데 공망의 해구라는 것은 해구라고 하죠. 해구는 공망이 구멍이 여기쯤 나는 게 아니라 여기쯤 나거나 여기쯤 나는 걸로 공망의 위치가 구멍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쯤 났으면 이만큼은 내가 얻을 수 있고 여기쯤 났으면 이만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이나 이 위로 올릴 수 있는 게 충이나 합에 의해서 요만큼의 어떤 요만큼 자체의 공망의 요소를 해소한다는 것 뿐이지 공망이 원래 구멍이 하나도 나지 않은 두레박과는 차이가 있는 건 맞습니다. 이 공망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대에서 공망을 갖다가 이제 해석할 때는 실제로 이렇습니다.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직업이 어떤지 배우자가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뽑는다면 이 둘을 뽑고 요것으로 인해서 재물의 현상을 갖다 바라보는 것들이 현대 사주학에서 한 7~8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요 공망 요소를 갖다가 공망 요소와 다른 육친의 관계를 같이 조절해 보면서 그 사람의 선택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바라보는 것들이 현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직업적인 측면을 한번 볼게요. 직업이라 하면 그러니까 요런 구조가 만약에 1920년대생이 여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1920년대생 여자 아니면 2020년생 여자라고 이 구조를 봤을 때요. 뭐 4년이니까 2026년 여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1920년생 여자가 1920 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0 몇 년도예요. 1920년도 20 몇 년 정도에 태어난 여자가 이런 사주를 가졌을 때와 2026년 지금 내년쯤에 올해까지 25년에 태어난 여자가 이런 사주를 가졌을 때 어떤 직업과 배우자, 재물의 형태는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1920년대라면
보통 이 사람이 1920년대에 어떤 결혼 정년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한 20대에서 그러니까 20세 플러스 마이너스 3세 정도? 이때가 결혼 정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결혼한 사람은 17, 8. 그러니까 28.5는 좀 너무 넘었겠죠? 17, 8. 늦었을 때 22살 정도 되고 25살이 넘으면 노처녀라는 타이틀이 주어졌던 것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럼 20대 정도의 20대 초반에 결혼한다는 것은 연월일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요것이겠죠. 월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월지 자체가, 그러니까 월지 자체에서 미치는 게 지금 식신공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식신이 뭐냐면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자는 식신이 자녀가 되는데 결혼해서 이 식신이 공망이 굉장히 강해질 때 자녀를 낳는데 또 기르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옛날 과거에는 이런 경우는 아들 낳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자녀 중에서 나이가 들어서까지 나를 봉양할 자녀는 남자 중에서 당연히 남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결혼하면 내 사람이 아니고 출가 외인이니까 고전에서 어떤 자녀를 언급할 때 나한테 득이 되는 자녀는 내가 진정 마음을 줘야 될 자녀는 남자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자녀는 여자로 받고 이때는 아들을 낳기 힘들다라고 설명하기도 했고요. 자녀가 드물다라고 설명하기도 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요. 그러다 본데 요 사화해의 어떤 충에 의해서 어떤 조상과 갈등이 있게 돼 있다. 그 원인이 자녀 생산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특히 아들을 낳고 키우는데 어려울 것이다라는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게 많은데, 이 1920년대생 여자의 운명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는요, 그 집안 내에서 자기의 위상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김도 작아지고, 그러면서 그때는 어떤 집안에 어떤 내 대를 이을 만한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에는요, 남자가 첩을 두거나 아니면 대리모 같은 걸 두면서 자녀를 갖다 이제 외방에서 자녀를 낳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를 보면서, 요걸 보면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일찍 결혼한 요 사가 편관이 되는데, 남편감이 편관이면서 남편이 요 자리에서 충을 하고 있으니 남편의 사랑을 받기 어렵겠구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를 낳기 힘들겠구나. 공망이니까. 지금 여기서 뭐죠? 육친이라는 걸 해석했고요. 공망이라는 걸 해석했고요. 충이라는 걸 해석했고요. 여기서 육친이 돼 있죠. 그걸 다 같이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다가 숨겨져 있지만 대운의 흐름이 해담에 자축으로 이어가는데, 일찍 결혼하면 축 때문에 결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단 말입니다. 이 20대 초반에 있다면. 그럼 자대운과 축대운은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여자가 자기 좋은 짝을 만나기도 어려울 뿐더러, 짝을 만났다 하더라도 남편의 덕을 끝까지 구하는데 굉장히 힘든 시기였던 거예요. 이 대운에 의해서도. 그러면 이 사주는 굉장히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굉장히 힘든 상황을 지내야 된다. 근데 또 하나, 여기 자리가 지금 여기 도화살인데, 예전에는 이 자리를,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로 했고, 이 사람의 남편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여기서 사라는 남편이 오라는 남편으로 변화가는 과정, 즉 여기서 소방 맞고, 그러니까 해라는 공망에 의해서 식신이 공망이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고 남편과 충이 일어나니까 살아가서 소박을 맞고 나와서 다시는 이 오라는 남편을 만나서 재혼을 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만난 이 오라는 남편은 도화살이 있으니까
바람기가 있거나 유음기가 있는 남편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쭉 해석했던 바를 보면 자 남편 똑도 없어요. 첫째. 근데 직업을 갖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신이 좀 복망이기 때문에. 세 번째, 남편 덕도 없고 직업을 갖지 못하니까 재물복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그냥 박복한 사주. 근데 내가 좀 사주를 보면은 이제 요 도화살이 있을 때는 굉장히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외모는 굉장히 이쁘장하고 또 사주가 있으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 관성이 있으니까 굉장히 예의 바르게 행동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좀 쉽게 보고 찝쩍거리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더라. 그거를 이 도화살의 불흉, 도화살로 인해서 겪어야 될 흉으로 사람들은 봤다는 거예요. 얘는 뭐다? 1920년대 상의 여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남편 똑도 없고 처음에 일찍 결혼했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자식도 못 낳고 남편과 소환받고 새로운 남자를 사귀었더니 새로운 남자가 바람기가 있고 새로운 남자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를 자꾸 나한테 찝쩍거리면서 나는 직업과 배우자 모두 복이 없으니 모두 고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전부 다 보다 여기에 역마살과 여기에 도화살, 역마살과 도화살이 나쁜 게 이렇게 사주에 중중하니 네 팔자가 좋을 일 있니 참고 살아라. 얘가 사주를 봤다는 걸 보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발달한 사람들은 이제 격을 보기 시작했겠죠. 만약에 여기에 여기에 만약에 무증이 있다고 치면 이 천간은 여기 있는 해 중에 있는 지장간 중에서 무라는 것이 투출해 있으니까 얘가 어떤 정편인의 역할을 하니까 말년에는 그래도 내가 땅 좀 갖고 있으면서 그 땅을 좀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까지는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식의 해석을 할 때는요, 그러니까 1920년대생 여자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뻑뻑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건데 책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런 모습을 현대 여성들한테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해석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자, 2025년에 태어난 아이가 이런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을사년에 태어났죠. 그러면서 이것만 가지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는 공망이구나, 여기는 정관이구나, 근데 이거는 충이구나. 그럼 이런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망을 해석해 줄 때 식신의 어떤 요소를 구하는데 이 나이대의 공망인 겁니다. 그러면 공망 중에 공망의 특성들을 주면 그 땅에서는 되는 일이 많이 없다라는 가정이 하나 해보자고. 그러니까 그럼 자기가 태어난 고장에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게 월지 공망입니다. 근데 충이니까 충은 역마잖아요. 역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태어난 고장에서 계속 학습받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시골이면 서울로 가고 서울이나 시골에도 해외로 만약에 유학을 가버린다면 이 공망을 이 자리에서 못 쓰니 지구 반대편에서 잘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충에 의해서 역마성 갖다 유학으로 보내고 현대 그 땅에서 이루지 못하는 걸 해외에서 이룬다고 치면 이걸 유학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관이 이렇게 있으니, 그러니까 이 관은 정관입니다. 근데 2026년생이 결혼한다는 것은 보통 30대 이후나 35세 이후가 될 확률이 많지요. 그때는 여기 있는 편관을 건너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들 이 정도만 해석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친구는 35세 이후에 만나는 남자인데 지지에서 힘을 갖고 있으니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는 남자죠. 그런데 대운의 흐름을 볼게요. 해서 자축
인, 묘, 진으로 갑니다. 진, 사 이렇게. 보통 30대 중반에 결혼한다면 이때 대운이나 이때 대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인이란 인대운을 하게 된다면 오가 굉장히 강화지죠. 인, 오 합이 되면서 그러면 남편의 역량이 굉장히 강화되가 남편은 어떤 사람이다? 굉장한 사업가입니다. 여기에 인대운의 편제대운이 오다 보니까 돈도 풍족하고 남편의 사랑도 풍족하게 받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만 요때 이제 해라고 하는 글자가 그러니까 이때 자녀는 조금 자녀는 낳을 때 문제가 없지만 이 해를 지나가서 여기로 갔을 때는요 매년 운에서 그러니까 식상이 강해되는 임이나 개년이 오거나 또는 지지에서 신년, 해년, 자년이 왔을 때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식상의 아이를 건너뛰어서 이때 자녀를 얻을 때는 식상의 공망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를 갖다 내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해서 거기서 관이 강하니까 나는 해외에서 내가 어떤 그 직장을 잡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요, 유엔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할 때 보면, 그러니까 유엔에 근무하면서 유엔에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럼 주로 이제 본사는 스위스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세계 각지에서 파견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사람들 상담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부주의 사주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직업이 활발하고 여기에 있는 오라는 남편의 직업도 결혼 당시에서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그 직장에서 나오면서 사업가로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가 시가 무가 된다는 것은 네가 몸담았던 그 사회에서 권위와 어떤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 저서를 많이 쓰거나 인성은 저서를 많이 갖거나 내가 유명세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편복도 있고 재물복도 있죠. 이 재물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좀 바뀌니까요. 또 시대가 바뀌면서 여자들도 직장이나 자기 일을 가진 게 권장되는 사회에 사는 거랑 그렇지 않은 사회에 사는 거랑 해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저는요, 똑같은 사주를 놓고 시대에 따라 달리 해석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1920년대 여자인 경우와 2026년에 태어난 여자가 서로 상반된 모습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눈치채셨겠지만 똑같은 내용을 해석하고 있는 다만 연월리 차이가 있고요. 근데 삶은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특정 시대에 따라 똑같이 해석을 해버리면요 사주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 주로 많이 썼던 내용은요 시대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 얘를 인위적으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화살이란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1920년대에 살았으면 어땠을까? 1980년에 살았으면 어땠을까? 2026년에 살았으면 어땠을까? 역마살이란 걸 갖고 태어난 사람이 각각 시대별로 태어났으면 그거를 흉으로 볼까? 길로 볼까? 흉으로 보면 왜 흉으로 봤을까? 길로 보면 왜 길로 봤을까? 아, 그렇구나. 역마살을 잘 쓰기 위해서는 치안과 도로와 통신과 응급과 다양한 세계화가 돼야 잘 쓰는데 폐쇄적이고 어떤 지역 중심적인 데서는 역마를 굉장히 힘들게 쓸 수밖에 없구나.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구나. 언론방송과 통신의 발달은 어떤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됐고 생활화됐는데 조선시대는 그게 없었겠구나. 파발마와 봉화를 띄우던 시대의 역마와 휴대폰이 발달된 인터넷이 발달되는 AI가 발달되어 있는 지금의 역마가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글자의 특성은 달라진다. 그러면 우리는 역마의 핵심 속성은 무엇이고 그것이 현 시대에 따라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도화살의 핵심 속성은 무엇이고 그것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또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은 예제인데 이제 만약에 똑같은 예제 한번 써볼게요. 만약에 이 사람이 벤트라서 1965년생 여자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자, 1965년생 여자라면, 자, 기본적으로 대운에 흐르는 해, 여기가 을사가 되지요. 그리고 여기가 을사가 되고, 정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은, 경일간이 정, 을, 사, 해, 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지금 그 토는 별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무토가 굉장히 강하고요, 여기 있는 무토는 약하지만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기토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는 지장간에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포진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토는 이렇게 지장간에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사람이, 그러니까 대운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정해,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가보, 을미 이렇게 대운이 흘러갈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결혼 같은 1965년생 여성의 경우에는 보통 25세에서 30세 요 사이 정도가 아마 결혼 연령기였을 겁니다. 보통 27, 8 정도요. 그러면 대운으로 보면 이제 만약에 5대운이라고 쳐도 그러니까 그 15, 25, 35, 4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쪽 경인대운에 결혼할 확률이 커지죠. 이때는요, 인과 묘가 그 인호술과 해놓을 때 양기가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남편의 복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는 시기라서 자기한테 잘 맞는 남편, 소위 말하는 좋은 남편과 결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성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런 거를 옛날 사람들은요, 여자가 관성이 많으면 여기저기 바람 피울 수 있다, 남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석하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때 그 각각에서는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정이라는 남자는 정의 태지에 있으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는 유명성은 띄어서 학교는 좋거나 집안은 괜찮거나 아니면 뭐가,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가진 건 없어도 백그라운드나 자기 명함 자체는 뛰어난 모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의대에 굉장히 뛰어난 성적으로 들어가서 레지던트를 하고 있는 의사 후보생, 전문의 후보생라고 보면은 자기 능력은 앞으로는 좋아질 거지만 지금까지는 큰 돈을 버는 게 없죠. 또는 그 사법고시 준비하고 있는데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은 법대생이라고 하면 현재까지 앞으로 이룰 수 있는 명예적인 측면은 많지만 당장 이뤄놓은 건 작은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근데 요것이 이렇게 가니까 앞으로 자기가 이뤄놓은 명성을 바탕으로 사업까지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내가 선택한 남편의 직업의 환경이 변하는 것으로 관의 변화를 해석하라는 겁니다. 물론 좀 이 충분히 일찍 결혼하고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거나 10대 후반에 결혼했다면 안 좋은, 내가 음기가 많음으로써 남자의 덕을 볼 수 없는 시기에 결혼함으로 인해서 또 식상부망이기도 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식상에 앉은 관에 의해서 굉장히 안 좋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피해가는 방법이
그 흉이 있는 시기를 피해서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망이 있지만 이 대운이 인대운 넘어가면 여기 충과 여기 인과 해의 육합에 의해서 공망이 많이 해구되는 상태 하나. 두 번째는 대운에 의해서 양기가 넘침으로써 남자의 덕을 많이 볼 수 있는 시기 하나. 또는 관성이 강해지는 시기 하나 있고 여러 개가 겹치다 보면은 요 시기에 결혼한 사람의 경우에는 남편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주을 수 있다는 거 있습니다. 또 하나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이게 정관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가 웬만하면 남편 덕을 얻을 수 있으니 남편 덕이 먹고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일을 하고 싶으면 일을 하면 됩니다. 또 일을 해야 될 환경이 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요때 좀 덜 좋은 환경에 들어가면 그때는 내가 언제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여자가 정관이 강하게 있다는 건요. 선택권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정관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이 의미하는 게 음양을 따져서요. 음기가 많은 정관 있죠. 예를 들면 만약에 정일관이 이렇게 해갖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관과 편관이 있지만 음기가 많은 거지요. 얘보다 여자는요 정관 자체가 사오처럼 양기가 많은 정관을 갖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정관이라든가 신살도 따지만 음양이 굉장히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많이 준다. 특히 음양은 대운에서 음양을 많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또 하나,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사람에 맞는 1965년생 말고, 만약에 이 사람이 2000년생이라고 봅시다. 2001년생도 뱀띠게 되죠. 2001년생이라면 똑같이 이제 지나가는데, 이게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2001년생이라면 이때도 유학 같은 게 꽤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2001년생이라면 여기서 있는 해가 이게 유학을 많이 가지 않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았으니까 얘를 공망이고 식신으로 썼는데 요때 식신을 쓸 때 얘를 갖다가 공망인 경우는요 추상적인 것을 다루는 일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것을 다룬다는 것은 대표적인 게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자기가 교대를 나오거나 교육학을 전공해서 교사로서 생활을 한다면 식신 공망을 굉장히 잘 쓰는 거고요. 그 자기 자리의 안정성은 이 오라고 하는 거, 사라고 하는 정관 편관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보증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어떤 교직에 있으면서 사와 오가 바뀔 때마다, 그 힘이 바뀔 때마다 자꾸 5년마다 이렇게 학교를 갖다 옮겨 다니는 국립고등학교나 중학교의 교사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사를 생활을 한다면 관살 혼잡으로 인해서 사가 강할 때, 오가 강할 때마다 5년마다 한 번씩 직장을 옮기는 것으로 얘를 가름하고요. 이 공망 자체는 내가 교육적으로 직장을 잡거나 직업을 얻음으로써 공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살펴본 건요. 1920년대생은 어떻겠고, 1960년대생은 어떻고, 2001년생은 어떻고, 2025년생은 어떻고, 이 네 가지를 갖다 좀 살펴봤죠. 유사한 것 같지만, 시대별로 중요도와 그 시대에서 요구하는 것들의 기준이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해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하지만, 이러한 똑같은 사주의 구성이라도 시대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요 해석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시대적 차이가 과거 것은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현실은 지금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또는 미래에는 어떻게 기술이 발전되고 사회가 펼쳐질지에 대한 예측들, 이런 들에 대한 학습까지 같이 되어야 비로소 그 사람한테 맞는 정확한 사주 해석이 가능하고 그 사람이 맞는 직업이라든가 삶의 모양을 알려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